어제 아침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에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전사 후에 제안받은 적이 없다. 그 오후 3시 이전에 이미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고 보고드리고 논의해보겠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5시경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 영수회담을 두고 좀 청와대와 한국당의 얘기가 다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죠. 청와대가 대답을 했고 또 김도읍 의원이 오늘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거절한 건 맞다. 그런데 뭐 그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청와대 얘기는? 좀 궁색하지 않아요? 우리 야당 대표가 청와대와 회담을 제의할 때 뭐 문건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고 이런 절차 걸치진 않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라고 정무수석실이 있는 것이고 뭐 정무수석이 되었든 또는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 되었든 누군가 관계자와 문자까지 주고받고 전화 내용을 했다면 그건 최소한 청와대와 상의를 한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안 되었고 공식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는 제안받은 적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청와대의 입장을 좀 궁색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청와대 차원에서 솔직하게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그렇고 현재 영수회담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나 또는 5당 대표끼리 다 모이는 그런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제기하자 솔직하게 밝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에 1대1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담 제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실게임 공방으로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관계자와 김도읍 비서실장이 통화하고 문자한 내역 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번졌기 때문에 논란이 더 오히려 격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와대 실무 관계자들의 일 처리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당사를 찾아가신 적 당연히 한 번도 없고요. 지난 5월에도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 제의했을 때 5당 대표회담을 하자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황 대표가 한 발짝 양보를 해서 5정당 대표들이 모인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는 1대1 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야당 당사까지 대통령 몸소 찾아가시겠다면서 후보 시절에는 말씀하셨던 분이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취임하고 1년이 다 지나가도록 1대1 회담조차 계속 안 잡아주고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은 무엇을 하셨느냐. 공식 일정 안 잡고 오늘 하는 국민과의 대화 준비하셨거든요. 그 중간에 1시간 내서 야당 대표 1대1 만나는 게 저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통을 워낙 강조하시는데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것 절반만큼만 신경 써주신다면 국회에서 협치를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청와대 생각은 뭡니까? 여야정 협의체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한 사안은 1대1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되었건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공개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사실 국정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1야당과 뭐 어떤 논의할 게 있다면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찌되었건 계속 청와대는 5당 대표회담을 계속 제안하고 있고요. 5당 대표 간의 회동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장해찬 평론가께서 아까 5당 대표를 황교안 대표께서 뭐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혹은 1대1 영수회담이거나 혹은 3당 대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뭐 청와대에서는 어찌됐건 5당이 같이 공의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5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담을 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당내 상황이 좀 궁색하니까 오히려 청와대와의 공방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께서 만약 청와대 혹은 대통령과 회담을 원한다면 혹은 3당이든 5당이든 각종 회담들을 추진하면서 혹은 또 여당 대표와의 왜 회의는 안 하십니까? 오히려 국회의장께서 추진하시는 초월회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야가 같이 공의 또 당 대표와 혹은 또 대통령과의 회담을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 대표를 자주 비판하긴 하지만은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의라는 것에 갔더니만은 어쨌든 형식은 대통령의 조문에 대한 답례였지만은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갔더니만은
뭐 4대1로 공격당했다. 4대1 공격뿐만 아니라 뭐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은 가가지고 내가 인생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네. 갔더니만 또 그 20년 만에 갑자기 기자가 돼가지고 어떤 당대표는 가가지고 그 다음날 라디오에서 전부 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이게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닌 그런 세팅이라는 거를 그걸 알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예. 그런 내막을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무 라인에서. 지난번 회담에서 성과가 제한적이었고 그 형식으로는 뭔가 안 되겠다 여야 대화가 라는 걸 청와대가 깨달았으면은 예.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도 나쁘지 않을 판에 예를 들어 뭐 교섭단체끼리 모이자든지 어떤 제안이 있을 법한데 그게 없으니까 어쩐 이런 양자회담 형식을 제안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거절입니다. 네,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뭐 일정상 어렵다 정도가 공개적으로 발언 나오고 예. 그랬으면 되는데 제안 받은 적 없다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진실 공방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예.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볼게요.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만나자는 데는 뭐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계속 자주 만나자고 하니까 뭐 의제가 정해져 있어야지 만나서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제가 명확하게 정해서 조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나만 1대1도 만나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막상 만나봤자 뭐 할 얘기도 없잖아 라는 그런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텐데 정우택 의원이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네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몸담고 있는 정당을 좀비 정당으로 표현을 한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해체되고 또 수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원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불출마를 선언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에 변현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다 악단같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글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까? 전혀 좀 뭐 그런 게 없다고 보세요.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당장 지금 이제 많은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들은 선택을 강요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불출마나 쇄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어쨌든 허덕인 리더십과 허덕이는 정책 고민 속에서 갈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정우택 의원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옳다 그르다를 표현 못하고 결국엔 발언자인 김세연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일관한 것 자체가 그 고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사실 친박과 비박 이런 선을 넘어가지고 사실 김태흠 의원이면은 굉장히 강성 친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적 쇄신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미 자유한국당 내 판이라는 거는 인적 쇄신이 아니냐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김세연 의원 같이 누구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먼저 던졌기 때문에 사실 김세연 밑으로는 다나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김세연 의원이 삼선 의원이고 복지위원장이지만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그 강아지에 비유하자면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어지간해서 화를 안 냅니다 그 강아지.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가 사람 보고 짖을 정도면은 굉장히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김세연 의원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화났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최대의 용어가 참 몰상식한 분이군요. 이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분이 평소의 언행 습관이 그 정도의 언행 습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좀비 정당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골든 리트리버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